이번 영상에서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이 필수영문법 16강의 쿠키 영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또 여러모로 이상한 댓글도 자주 달리고 해서 그동안의 이런 경험들을 다 포함해서 아예 새롭게 만들기로 했어요. 우선 사역동사에 대한 내용은 필수영문법 9강 10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아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역동사 한번 살펴볼게요.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시킨다 라는 뜻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종류는 make, have, get, le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올 경우에 to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원래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to를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 문서들을 보면 사역동사도 이 원칙에 따라서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사용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고대 영어, 중세 영어의 오래된 영어 문서를 보면 사역동사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 목적보호 자리에 있는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원래는 자장면이 표준어지만 사람들이 짜장면을 많이 쓰니까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목적보호 자리에 쓰던 to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영어에서는 사역동사의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안 쓰는 게 아예 자리를 잡아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사역동사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쓰면 오히려 틀린 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를 쓸 수 없다. 이 대원칙을 어기고 있는 소위 말하면 법을 어기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했죠.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려면 to를 사용하거나 분사 같은 걸로 바꿔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야 규칙 따위 필요 없어, 야 난 to 달고 댕기기 귀찮아, 집어쳐 이러면서 이 근본적인 법칙, 원칙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역동사 get, 얘는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 착한 친구라고 했죠. 그래서 get, 쟤는 지금도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사용합니다. 아주 착한 친구고요. 준법 정신이 투철한 모범시민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첫 번째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이번 채널에서도 그렇고 꼭 이런 사람들 나타나서 댓글을 쓰더라고요. 사역동사는 시키다 라는 뜻이라서 예전에 신분제 사회일 때 주인이 하인한테 뭘 시키면 즉시 해야 하니까 to를 쓰지 않는 거다. 왜냐면 to는 미래적인 의미라서 일을 시킨 때와 하는 때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니까 주인이 시킨 일을 즉시 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to를 안 쓴다. 아니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 열댓 명 정도 있는 거야. 그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봤더니 몇몇 선생님들이 유튜브에서 저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저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저런 강의를 듣고 내 채널에 와서 자기가 배운 게 옳다고 우기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선생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선생님들의 강의를 잘못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냥 외워 이거였어요. 특히나 다른 과목에 비해 영어는 그게 너무 심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그냥 외워. 영어잖아. 외국어잖아.
원래 외국어는 암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야 짜시가 이랬죠. 근데 요즘은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연구하신다는 증거예요. 옛날처럼 닥치고 외우세요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에는요, 셋 중 하나예요. 첫째로 그게 학문적으로 기록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있고요. 둘째로 학문적 근거나 기록을 찾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생각, 즉 뇌피셜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비난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설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실 언어 현상이라는 게 어떤 학문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도 훈민정음에 이 네 글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 저 글자들의 정확한 발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추측이나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설명은 기록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학술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학문적 근거 자료도 없고 마땅한 논리적인 추론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뇌피셜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재미있는 일화 같은 걸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사편에서 보시게 될 목자 뒤 절구타 앞 부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순수하게 제가 스토리로 지어내서 공부하시는데 좀 더 편하시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특히 언어는 첫 번째 경우보다도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라 해도 여러 학설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 저런 댓글을 안 본 상태에서 어떤 선생님이 사역동사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다면 저는 그냥 저 선생님은 학생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쉽게 익히게 하려고 노력하시네. 그리고 저렇게 생각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학생이 저에게 와서 저걸 우기면서 저 내용을 저에게 강요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로 위험하다고 했죠. 저걸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 우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주장에 동의할 순 없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걸 저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나쁘다,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나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영어 채널은 영문학자를 키우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양 수준의 영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응답하라 1988 보면 도롱뇽 아버지 학생주임 선생님이 과외 수업하면서 수학 근해 공식을 노래로 가르치잖아요. 그냥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익히게 하려고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도 자꾸 제 채널에 와서 잊을만 하면 저 이론을 가지고 들이대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자, 그래서 제가 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중세 고대의 영어 문서에는 사역동사 목적 보호 자리에 to가 쓰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의 사역동사라면 당연히 신분제 사회에서 쓰던 영어일 텐데 오히려 to가 없어야죠. 하인이나 노예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일 건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to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300년쯤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된 각종 문서에 to가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 주장은 이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고대 중세에는 주인의 명령을 즉시 안 해도 괜찮은가? 그래서 to를 붙인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저 주장은 과거의 영어 사용에서 사역동사 목적보 부분에 to가 사용됐는데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사역동사보다도 더 강제성이 강한 동사들이 있어요. compel, 강요하다, force, 강요하다, order, 명령하다. 이 동사들은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의 사역동사보다
훨씬 더 강제성이 강한 동사들이에요. 근데 목적보호 자리에 to 사용하잖아요.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사역동사가 주인이 시키는 거라 즉시 해야 되는 거라면 저 동사들은 사역동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권위적으로 하인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인데 쟤들은 왜 to를 여전히 쓸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고요. 셋째로 여전히 사역동사 get, 얘는 지금도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사용하거든. 이걸 또 get의 원래 뜻을 찾아가며 여전히 to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사역동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왜 to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냥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그 설명을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생님이 틀렸다, 나쁘다 이거 아닙니다. 그 선생님의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그냥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외우는데 힘을 좀 덜 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일 건데 그걸 마치 절대불변의 원칙처럼 어디 가서 남에게 막 강요하고 우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언어현상은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고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요즘 개라는 명사가 개 좋다, 개 짜증난다, 개이득 이렇게 명사가 갑자기 부사 형용사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그 원인도 과정도 어떤 놈이 저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뭘 근거로 저렇게 말하는지 원리도 모르잖아요. 언어라는 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 듣고 그게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마시고 그 설명이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설명을 취하시고 아니면 버리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처음에는 제가 댓글로 길게 왜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지 써줬었어요. 근데 답이 없어. 뭐 재반박을 하던가 알았다던가 그런 대답도 없어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채널에 와서 똑같은 저런 댓글을 씁니다. 주인이 시킨 거니까 즉시 해야 된다. 그래서 to가 없는 거다. 이러면서요. 역시 또 답변을 해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종류의 시비 거는 선무당 댓글은 그냥 삭제해버립니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시비 거는 게 너무 티가 나거든요. 제가 생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 하트 하나 눌러드리기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하도 답답해서 정성스럽게 나름 길게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댓글을 놔두면 다른 분들이 또 읽고 되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놔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 보시고는 막 열이 받으셔갖고 아주 혹독하게 그 댓글에다가 또 댓글 달아갖고 두들겨 패시더라고요. 아, 요거 그냥 놔두면 괜시리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네 마네 하면서 괜히 구독자님들만 피곤해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댓글 전투가 붙는 경우에는 아예 원래 댓글까지 싹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런 예의 없는 시비성 선무당 댓글은 삭제하고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엔 그런 바보 같은 댓글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 영어에서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사용하지 않는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I had him repair my car. 목적보호 repair my car 앞에 to를 쓰면 이젠 틀린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역동사 get만큼은 여전히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죠. I got him to repair my car. 주인이 시킨 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더니 한 단어라도 안 쓰는 게 당연히 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안 써요. 사실 대부분의 언어가 변하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 혹은 재미있어서 이런 경우가 압도적이에요. 쓰기 편하고 읽기 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일반화가 되어버리는 시기가 오는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지각동사 말씀드릴게요. 지각동사라고도 하고 요즘은 감각동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see, 보다, hear, 듣다, feel, 느끼다 이런 단어들이죠. 보는 거는 시각, 듣는 거는 청각, 느끼는 거는 촉각. 물론 feel, 쟤는요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각동사도 사역동사처럼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써요.
I saw her cry. 나는 봤다. 그녀가 우는 걸 봤다. 자, 그녀가 우는 거니까, 목적어가 우는 거니까, cry, 목적 보호인데, cry,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왔는데도 to를 안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 지각동사 이것들은 왜 원칙을 어기고 있는지 제가 납득할 만한 학문적 설명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또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그 댓글들은 또 친절하게 그 강의에 링크까지 달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링크 타고 가서 설명을 봤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 이때 본다라는 거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는 거, 지금의 현상을 보는 거라서 목적보호 자리에 미래를 표현하는 to를 안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역시 이것도 제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는 경우에 to를 쓴다. 요거는 미래를 의미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는 거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 그래서 이 동사의 품사를 바꾸려고 쓰는 그 목적이 더 근본적인 이유예요.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온다.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to가 미래를 표현한다. 이거는 to가 가진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례일 뿐이에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제가 꼭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He was the first person to arrive. 그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도착한. 자, 이미 도착했죠. 앞으로 도착할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to를 쓰네? 미래 아닌데 to 쓰잖아요.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시 미래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이미 만났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미래 아닌데 to 쓰잖아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항상 미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to 부정사의 의미 중에 하나일 뿐이고 to 부정사는 미래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The rain, 비가 caused, 야기했어요. 유발했어요. The river, 강에게 직역한 거예요. To overflow, 넘쳐 흐르도록. 자, 강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목적어 강이 넘쳐 흐르는 거니까 to 부정사가 목적 보호 자리에 쓰였어요. 근데 이게 미래를 의미하나요? 피가 강으로 하여금 넘쳐 흐르게 했다. 이미 넘쳤는데 앞으로 넘칠 게 아닌데 근데 to를 쓰네.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쓰네. 자, 미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만 와야 한다는 대원칙을 무시한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인 예로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저 예문들로 반박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도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설명도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지각동사 목적 보호 자리에 to가 오지 않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오래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야 그냥 외워 이 짜샤. 지각동사 목적 보호 자리엔 to 안 쓰는 거야 이 짜샤. 외국어는 외워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들을 위한 좋은 방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신 그런 멋진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이걸 또 댓글에다가 쓰면서 우기면서 저한테 강요하는 분들이 등장한다니까요. 역시 그 사람들에게도 왜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지 길게 댓글로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반응도 역시 없죠. 그래서 저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요. 지금부터 왜 지각동사의 목적보 자리엔 동사가 와도 to를 사용하지 않는지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학문적 이론 아닙니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꾸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 하시죠. 야, 사람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 망가진다. 좋은 친구 사귀란 말씀이죠. 맞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인생이 잘 풀리겠죠.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짓 같이 하다가 인생 망가지기 쉬워요. 간혹 가다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는 갸륵한 사람도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쁜 짓은 좀 재밌거든. 그래서 이상하게 나쁜 짓은 특히 빨리 배운다고 하잖아요.
학원 운영할 때 사춘기 자녀가 말썽 부려가지고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그때 오신 엄마들 100%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애가 사실은 참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공부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해요, 선생님. 근데 웃긴 건요, 그 친구의 엄마도 상담을 와요.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정말 어릴 때부터 거짓말도 안 하고 순하고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전부 다 남의 자식 탓만 해요. 내 자식이 문제예요 라는 부모는 제가 여태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다가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지금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쩌다가 스모킹을 하게 됐어? 그러면 정말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해요. 친구들이 스모킹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왜 스모킹해? 물어봤더니 친구가 스모킹하면 폼나고 기분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죠.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은 원래 빨리 배우게 돼 있어요. 친구가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그게 재밌다고 좋다고 친구 하는 말 듣고 재밌겠다고 나도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고 see, hear, feel 이렇게 나쁜 짓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동사들이 직접 가서 보고 see, 사역동사들이 꼬드기는 말을 듣고 hear, 와 멋지다 좋겠다 라고 느낀 거예요. feel, 보고 듣고 느낀 거지. 씹고 뜯고 맛보고가 아니고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지각동사가 이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애들이라 나쁜 짓을 배우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거지. 그래서 지각동사도 사역동사를 따라서 to를 갖다 버리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I heard someone cry. 나는 들었다. 누군가 우는 걸. I saw. 나는 봤다. A lady cry. 한 여자가 우는 걸. 근데 오밤중에 그 여자가 공원에 혼자 앉아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I felt a chill run down my spine.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felt, 느꼈다. a chill. chill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소름, 오한, 섬뜩함 이런 거죠. 자, 소름이 run down, 타고 내려가는 걸 my spine, 내 척추를, 그러니까 내 척추를 타고 소름이 쫙 내려간다. 우리말로 하면 등골이 서늘했다. 이런 얘기죠. 자, 누군가가 우는 걸 듣고 그리고 가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울고 있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무서워서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부 다 지각동사가 쓰였는데 왜 저 밑줄 친 목적보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쓰는가? 왜 안 쓰겠어? 사역동사 하는 짓거리를 보고 듣고 재밌겠다고 느껴서 따라한다. 주의하실 점, 이거 학문적인 주장이에요. 그냥 제가 만든 스토리예요. 그냥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가급적 쉽게 기억하시라고 만든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지각동사가 왜 to를 갖다 버리는가? 왜 이런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학술적으로 선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그냥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만든 그냥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사역동사 말씀드려 볼게요. 준사역동사 help. 이 단어에 대해서도 황당한 댓글이 몇 번 달린 적이 있어요. 사역동사가 시키다 라는 뜻이고 help 이 단어도 누군가를 도와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헐. 그래서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헐. 간단히 말하면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을 처음 냈을 때 당연히 두 번째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이해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좀 도우려는 거구나. 노력하시는 선생님이시네. 좋은 일이네. 닥치고 외워. 이런 풍조가 많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제 채널에 와서 저 내용을 댓글로 막 주장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아니 딱 봐도 저 내용이 뭔 학문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의 생각을 첨가해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선생님이 고민해서 개발해내신 그런 교수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게 무슨 마치 절대 불변의 유일한 학문적으로 확립된 진리인 것처럼 어디 가서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렇게 묻고 누군가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왜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냐고 따지면 오히려 그 선생님이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외우는 것보단 나으니까 고민하고 연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내 공부에 도움이 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help 이것도 말이야 남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니까 말이야 사역동사랑 사촌 좀 되는 거라니까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의견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58,000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은 그걸 학문적으로 주장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이렇게 반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저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자, 사역동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상당 부분 강제성을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사역동사에 따라서 그 강도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사역동사 let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역동사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떤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혹은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의미예요. 근데 I, 내가 help, 도와줬어요. Tom을 자, 뭐 하는 걸 도와줬냐면 to do his homework, 숙제하는 걸 도와줬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도와주다라는 뜻을 가진 help, 얘는요. 상대방이, 즉 탐이 그 일을 하길 원하거나 아니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탐은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때 탐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혀 강제성이 없어요. 오히려 support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help, 얘를 준사역동사로 부르는 건 그 의미가 사역동사와 비슷해서 그렇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죠. help, 얘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문장에서 숙제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탐이 숙제하는 거예요. 즉, 목적어가 숙제하는 거예요. 탐이 숙제를 하는데 그걸 내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목적어의 동작, 즉 목적부 자리입니다. 목적부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오는 게 원칙이니까 그 자리에 do라는 동사를 쓰려면 당연히 to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야 됩니다. 참고로 저기서 to do his homework 이거 형용사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명사 보호, 형용사 보호 구분하는 거는요. 조만간 2형식, 5형식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식 해석에 의존해서 숙제하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거 목적어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그렇게 배웠다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좀 심각합니다. 선생님이 명사보호, 형용사보호도 구별 못하시면 영어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조차도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모국어도 틀리는데 하물며 외국어를 어떻게 완전히 알겠어요. 근데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구분은 영어 교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건데 이런 걸 틀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저 자리는 목적 보호 자리고 그래서 동사를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o를 붙였어요. 원래 to를 붙이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유도 몰라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개라는 명사가 언제부턴가 게이득, 개맛있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로 변화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 모르고 어떤 놈이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지도 모르듯이 훈민정음 4글자가 언제부터 왜 없어지기 시작했는지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없앴는지도 몰라요.
원래는 문법적으로 반드시 썼어. 그리고 써왔어. to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슬슬 눈치를 보면서 썼다가 안 썼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어책을 보면은 저 문장의 to에 괄호를 쳐놓죠. 즉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는 뜻이에요. 한 단어라도 덜 쓰면 편하긴 하잖아. 그래서 추세는 점점점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0년이나 늦어도 한 500년쯤 후에는 아마도 아예 안 쓰지 싶어요. 이거 사역동사 변천하는 과정하고 똑같지요? 사역동사도 원래는 to를 썼는데 어느 시기에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다가 아예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help, 쟤를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help, 이게 무슨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to를 썼다가 안 썼다 하고 점점 안 쓰는 추세고 먼 훗날 분명히 아예 안 쓸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사역동사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저걸 준사역동사라고 사역동사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준사역동사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중고딩 때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준사역동사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help, 이 동사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느낌이 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느낌을 0.001%도 느낄 수가 없네요. 만일에 그렇다면 assist, 도와주다, aid, 도와주다, 얘네들은 왜 목적보호 자리에 to를 생략할 수 없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얘들도 도와주다란 뜻인데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오면 to 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은 그냥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나름의 교수법을 사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마치 학문적으로 확립된 이론이라고 착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듯이 댓글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특히 언어에는 학문적으로 확립된 이론을 찾기가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부 다 반대 학설이 있고 충돌하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배우셔갖고 그게 진리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타당하냐 합리적이냐라는 걸 따지셔야지 어느 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역동사는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쓴다. 근데 이건 규칙 위반이지만 그냥 현대영어에서는 그렇게 쓴다. 오히려 to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된다. 근데 이걸 직접 보고 see, 이게 참 편하고 좋다는 말을 듣고 hear, 요거 재밌겠는데 느낀 feel, 지각 동사가 나쁜 짓은 빨리 배운다고 이 규칙 위반을 배워서는 지금은 지각 동사조차도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안 쓴다. 그리고 help, 얘는 목적보호 자리에 현재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이 현상이 사역동사의 변천 과정과 같아서 준사역동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이에요.